파트 1 오프닝 MBK 20년과 카버코리아 1조 5천억이 만난 첫 입찰 낡은 성문 앞에 두 세력이 도착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전국에 수천 개의 보급소를 깔아놓은 상인연합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깃발을 세운 신생군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군단의 지휘관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MBK 파트너스에서 20년간 오렌지라이프와 두산공작기계 같은 조단위 바이아웃을 이끈 MBK 출신과 그리고 카버코리아를 유니레버에 넘겨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남긴 베인 캐피탈 출신이 손을 잡은 조합입니다. 국내 바이아웃 최상단에서 20년을 보낸 두 사람이 독립해 세운 고도 파트너스가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초기 국면에서 시장의 공개 경쟁 입찰 무대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의 언어로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캡티브 수요를 무기로 든 전략적 투자자와 트랙 레코드 외에는 증명할 것이 없는 신생 하우스가 동일한 매물을 두고 숏리스트에 나란히 오른 구도입니다. 신생 운용사가 첫 딜로 무엇을 고르는가는 그 하우스의 투자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른 것은 성장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적자를 내는 음료 공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혜태 HTB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핵심 로직과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매출 3,741억 뒤에 숨은 OEM 공장의 해부 혜태 HTB는 갈아 만든 배, 봉봉, 코코팜, 강원 평창수 같은 장수 브랜드를 생산해 온 회사이고 지난해 매출 3,741억 원의 영업손실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적자 음료 회사 매각건입니다. 그러나 이 손익계산서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면 모 회사인 LG생활건강이 이를 공급받아 외부에 판매하는 구조였고 최종 판매 매출은 모 회사에 귀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3,741억이라는 숫자는 시장에서 검증된 독립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그룹 내부거래 가격 정책이 만들어낸 산출물입니다. 내부거래 판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이 회사의 적자 101억은 흑자 100억이 될 수도 적자 300억이 될 수도 있었던 숫자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소유권의 층위가 드러납니다. 써니텐과 강원 평창수 등 일부 핵심 제품의 브랜드권은 2011년 인수 과정에서 코카콜라 컴퍼니 측으로 넘어간 이력이 있습니다. 공장은 한국에, 판매권은 모 회사에, 브랜드는 글로벌 기업에 산분할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의 진짜 상품은 공장이 아닙니다. 매각 구조 자체가 IP와 레시피, 국내외 판매권의 이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 딜의 핵심입니다. 매도자는 지금 회사를 파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세 갈래로 찢어져 있던 권리 관계를 하나의 SPA 계약서 안에서 재조립해 파는 것입니다. 인수자가 지불하는 3천억의 대부분은 오분값이 아니라 열쇠값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값이 적정한지 봐야 합니다. 매도자 측이 밸류에이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익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적자 기업이기에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 기준으로 값을 매겼고 회사의 자산 총액은 약 4,006억 원, 부채 1,357억을 제외한 순자산은 2,649억 수준입니다. 희망가 3천억은 순자산 대비 약 1.1배, 총자산 대비 약 0.75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구조 설계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산가치 이하로 산다는 것은 사업이 실패해도 공장과 부동산, 평창의 수원이라는 물리적 자산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순자산 위로 얹어주는 프리미엄은 오직 하나의 가정, 즉 EOEM 공장이 브랜드 회사로 전환된다는 가정에만 근거합니다. 이 지점에서 딜의 실제 무게중심이 확정됩니다. 이 거래의 밸류 드라이버는 매출 성장도 원가 절감도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자산 배수로 거래되는 공장이지만 IP 내재화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순간 이비타 배수로 거래되는 브랜드 하우스가 됩니다. 같은 회사가 다른 언어로 재평가되는 순간 그 언어의 차이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이것이 구조 아비트라지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이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매도자인 LG생활건강은 음료 자회사 매각 대금으로 뷰티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는 자금 수요가 명확한 상태이고 현금 부담 때문에 다른 브랜드 인수 검토를 중단했을 정도입니다. 자금이 급한 매도자와 조건을 설계할 시간이 있는 인수자, 협상 테이블의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구도입니다. 지난달 예비 입찰을 거쳐 적격 인수 후보는 메가커피 운영사와 고도 파트너스 단 두 곳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한쪽은 전국 수천 개의 가맹점이라는 캡티브 수요를 가진 전략적 투자자이고, 다른 한쪽은 공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이 파전은 가격 과열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IP 이전 조건과 전환 계약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우열은 다음 파트에서 다룰 하방 통제 구조에서 갈립니다. 파트 3, 이 거버닝 로직, 대금 3천억을 인질로 잡는 SPA 설계법.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 명제를 혜태 HTB 딜에 대입하면 이 거래의 지배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조는 익시트 내레이티브, 즉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다운사이드 해지, 즉 어떻게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딜의 업사이드가 전부 가정이고 다운사이드는 전부 실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브랜드 전환 성공은 3년 뒤에나 검증되는 가설이지만, 코카콜라와 얽힌 계약 관계와 스탠드 언론 전환 비용은 클로징 다음 날부터 청구서로 날아오는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설계자라면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돈을 걸되 그 돈이 빠져나가는 문마다 자물쇠를 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선행 조건 CP입니다. 이 거래는 IP와 레시피, 판매권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대금 지급의 인질입니다. 자, 상표권자 명의 변경 등기가 완료되고 코카콜라 측의 동의서가 확보되기 전까지 클로징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박아 넣는 것입니다. 매각의 주요 변수로 미국 코카콜라 본사와의 계약 관계가 꼽히는 상황에서 이 조항 하나가 3천억 전체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만약 이전이 불완전하게 끝난다면 인수자는 브랜드 없는 보틀링 설비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꼴이 되고, 그 순간 이 딜은 회수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CP는 그 시나리오 자체를 계약적으로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자산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이 딜은 총자산 약 4천억 대비 3천억, 총자산 기준 0.75배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금융을 얹으면 구조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자, 천안과 평창, 익산의 생산 설비와 수원 관련 자산은 담보력이 있는 실물이고, 이 실물이 차입의 절반을 받쳐주는 한 에쿼티 투자자의 실질 노출액은 명목 거래액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자산 청산 가치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주는 구조, 이것이 자산 가치 이하 매입이 갖는 구조적 의미입니다. 업사이드는 옵션처럼 보유하고 다운사이드는 담보처럼 깔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물쇠에는 위험의 정하입니다. 펀드가 감당할 수 없는 꼬리 위험은 계약으로 제3자에게 떠넘겨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조세, 환경 관련 진술보장 위반은 W&I 보험으로 보험사에 전가하고, IP 하자나 수원 인허가처럼 이미 식별된 리스크는 특별배상 조항으로 매도자에게 귀속시키며 매매 대금의 일부는 에스크로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딜에서는 매도자의 사정이 이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매도자는 매각 대금으로 뷰티 사업 재편을 서두르는 입장이고, 앞선 수의계약 협상이 가격 이견으로 한 차례 무산된 이력까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매도자는 가격을 지키는 대신 조건을 내주는 경향이 있고, 노련한 설계자는 바로 그 조건의 틈에서 에스크로 비율과 배상 한도를 확보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협상은 3천억이냐 2,500억이냐의 숫자 싸움이지만 실제 승부는 계약서 뒤쪽의 배상 조항에서 납니다. 이것이 이 딜을 지배하는 진짜 논리입니다. 이제 이 구조의 뇌관들을 신중한 회의론의 시선으로 해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은 손익의 미검증성입니다. 매출 3,741억이라는 숫자는 내부 거래 가격의 산물이므로 독립 이후 영업과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고 모회사 유통망을 상실하는 순간 손익구조 전체가 재계산됩니다. 독립 판관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적자 101억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 원단과 농축액 수입 단가 상승, 환율 상승 같은 외부 변수가 이 취약한 원가 구조와 맞물리면 원가율 몇 퍼센트 포인트의 변동만으로 적자폭이 배증하는 시나리오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뇌관은 인수자 측에 있습니다. 유력 후보인 메가커피 운영사는 급성장의 이면에서 부채 비율이 52%에서 135%로 뛰었고, 단기 차입금이 1,057억으로 급증했으며 순이익의 9할이 넘는 772억이 오너 측 배당으로 유출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천억 인수를 감행하면 그룹 전체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가서고, 그 압박은
결국 가맹점 수치 구조 강화라는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사 음료의 가맹망 공급이 시너지가 아니라 밀어내기 논란으로 번지는 순간 규제와 평판 리스크가 딜의 업사이드 가정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뇌관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IP 이전이 계약서 한 줄의 하자로 불완전하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파급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막히고 브랜드 노후화가 가속되며 밸류에이션 프레임은 영원히 자산 배수의 공장에 고착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재무적 투자자도 이 자산의 다음 매수자로 나서지 않는 회수봉쇄 상태에 이릅니다. 하나의 조항하자가 5년 뒤 회수시장 전체를 닫아버리는 연쇄. 이것이 이 딜에서 밸류에이션이 붕괴되는 경로입니다. 자, 구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연쇄의 첫 꼬리를 클로징 전에 찾아내는 일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코카콜라가 가져간 상표권은 여러분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3천억짜리 카브아웃 구조를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 지배 논리를 추출해 자본이 없는 개인도 자신의 판에 이식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제가 이 구조를 제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가져올 로직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IP 퍼스트 원칙입니다. 이 딜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매출을 만드는 주체와 권리를 소유한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매출을 만드는 쪽은 아무리 커져도 공장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혜태 HTB는 수천억 매출을 만들면서도 브랜드권과 판매권이 남의 손에 있었기에 자산 배수로 값이 매겨졌습니다. 이것을 개인 단위로 축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장인, 플랫폼에 종속된 크리에이터, 원청 브랜드로 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모두 구조적으로 혜태 HTB와 동형입니다. 실행 역량은 자신에게 있는데 고객 관계와 브랜드, 유통 채널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시장 가격은 영원히 대체 가능한 제조 원가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액션은 명확합니다. 자기 판에서 IP에 해당하는 것, 즉 자기 명의의 채널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재사용 가능한 방법론과 콘텐츠 자산을 식별하고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이것의 귀속을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결과물의 2차 활용권과 포트폴리오 공개권,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쪽이 구조적으로 우월합니다. 대금보다 권리를 먼저 확정하는 것, 이것이 IP 퍼스트 클로징의 개인 버전입니다. 두 번째, 자산 가치 이하 진입과 하방 담보의 로직입니다. 이 딜의 설계자는 업사이드 가설에 돈을 걸면서도 실물 자산이 원금을 받쳐주는 가격에서만 진입했습니다. 개인의 판에서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도 남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커뮤니티, 콘텐츠 실험을 시작할 때 실패 시에도 회수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망해도 축적되는 전문성, 실험이 실패해도 남는 구독자 명단, 커뮤니티가 해산해도 유지되는 신뢰 관계가 그것입니다. 회수 자산이 제로인 판에는 아무리 업사이드가 커 보여도 들어가지 않고 다운사이드가 실물로 깔린 판에서만 베팅하는 것, 이것이 PB 0.75배 진입의 개인 번역입니다. 즉 시간과 평판이라는 자기 자본을 투입할 때도 LTV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전가와 선행 조건의 로직입니다. 펀드는 감당 못할 꼬리 위험을 에스크로와 특별 배상으로 상대방에게 떠넘겼습니다. 개인의 계약에서도 동일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착수금과 마일스톤 분할 지급은 개인 버전의 에스크로이고, 범위 변경 시 추가 정산 조항은 특별 배상이며 상대방의 선의행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CP입니다. 소규모 공동 투자나 공동 프로젝트를 조직할 때 자기 돈을 넣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참여자 간 권리와 손실 분담을 문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판을 짜는 사람의 진짜 지분은 출자금이 아니라 계약서를 설계할 권한에서 나옵니다. 혜태 H, TB, 딜에서 매도자의 급한 사정이 조건 협상의 지렛대가 되었듯 상대의 시간 압박과 자신의 대안을 파악하고 조건을 설계하는 능력 자체가 자본을 대체합니다. 자본이 없어서 판을 못 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설계할 언어가 없어서 남의 판에 서는 것입니다. 이 딜은 그 언어의 교본입니다. 파트 5 클로징. 3천억은 5분 값이 아니라 열쇠값.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3천억 딜의 승부는 공장의 가격이 아니라 권리의 귀속과 계약의 자물쇠에서 결정되며 이 원리는 자본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판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 PE 카르텔이나 고착화된 음료 산업의 기득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